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2일 오전 6시 40분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은 왜냐하면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 등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진상규명 지시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가 있으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 경찰과 검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학의 법무차관이 출국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이루어지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하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씨가 검사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게 직권남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될 위기에 처하니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해서 소집을 했더니 이틀 전에 거기서도 압도적으로 이것은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성윤을 기소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중으로 아마 놀랍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을 기소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가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부하가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부하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우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어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하루 시간을 둔 거는 그 사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스스로 사퇴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수원지검 수사팀이 그동안 이 수사를 했는데 그 담당 검사를 일단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만들어 놓고 그 검사가 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걸로 형식을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대검이 기소 승인을 함으로써 수원지검 수사팀 팀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이런 뜻이죠.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이성윤 지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요거야말로 아사리판입니다. 아사리판이란 말은 요사이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아사리판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 아니고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아사리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가 직속 상관을 기소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법에 일단 기소된 상태에서는
물러나지도 사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된 상태면은 당연히 그 전에부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에서 그 권력이 두 번째로 센 사람입니다. 총장 다음으로. 그럼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되죠. 대기 발령을 내리든지 해가지고 어디 한직으로 보내가지고 수사 지휘를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도 그러면은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있으면은 누가 그 수사 결과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의 법치를 아사리판으로 만드는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수사 지시를 하니까 무리하게 외국에 못 나가도록 막고 또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니까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완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지검장이 나서서 그 수사를 못하도록 하려다가 결국은 본인이 기소가 당하는 이승윤으로 치면은 속으로 억울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내 신분은 최소한 보장해 줄 것 아니냐 하는 걸 믿고 이렇게 속된 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하에게 기소되는 그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당하거나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별도 감찰이나 인사조치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면은 지검장이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으면은 자신의 공소유지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 이건 또 다른 직권남용을 부른다.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사람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또 직권남용을 할 소지가 있다. 이거야말로 아사리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가장 뚜렷한 특징은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 쌓아 올린, 아니 더 오래 하면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근대 사법제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문명 건설, 법치 수립의 과정을 확 뒤집어 버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왜냐? 계급투쟁론적 법 집행을 하고 있다. 계급투쟁론. 문재인 정권이 좋아하는 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이승윤처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거기 눈밖에 나 있는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처럼 철저하게 법을 어겨서라도 짓밟는다.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이 사법체계가, 수사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반역자 중에서 제일 큰 반역자입니다. 그게 대역입니다. 대역죄. 어쨌든 아사리판이라는 말이 그게 일본 말인지 한국 말인지 참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던 사람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요게 아사리판이다. 문재인 정권이 벌리고 있는 법치 파괴, 요게 바로 아사리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어 공부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사리란 말이 저게 국어인지 일본 말인지는 정체불명입니다. 뜻은 비교적 정확하게 정의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